자, 오늘은 Cartesian Components of a Euclidean Vector, 그 유클리디안 공간 안에서의 벡터를 카테시안 베이시스 벡터를 이용해서 그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때 앞에 나오는 계수들을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데카르트가 고기도 에르고 좀 해서 뭐 생각한다, 그런 뭐 존재한다, 뭐 이것으로 되게 유명한 것으로 알지만, 그 인류 역사에서 봤을 때 데카르트가 만들어낸 것을 사용한 사람들의 숫자로 한다면, 그가 쓴 철학책을 읽고 감동받은 사람보다 본인이 감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도 나도 모르게 데카르트가 만들어 놓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직교 좌표계 렉탱귤러 코디네이트 시스템, 이것을 카테전 코디네이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데카르트의 이름이 들어가는 형용사가 되겠어요. 데카르트가 만드는 XYZ 좌표계를 대한민국 사람이면 어느 누구든, 아니면 전 세계 모든 사람, 학교를 다닌 사람, 수학을 배운 사람 모두 다 그걸 알고 있는데, 이런 물리 현상을 기술하는데 아주 기묘하게 쓰이는 벡터라고 하는 개념. 다시 말해, 위치를 표현하려면, 위치가 곧 벡터인데요. 위치를 표현하려면 어떤 좌표계를 써야지 될 것인가 했을 때 데카르트가 만들어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이용하는 게 처음에는 가장 편리하다. 그리고 그 좌표계를 이용했을 경우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아주 특성 중에 하나인 피타고라스 티어럼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퀄 c제곱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게 바로 직교 좌표계 특성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잘 몰라왔었던 데카르트의 중요한 그 발견, 이것을 우리가 깊숙이 이해하고 물리 현상의 기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수업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물리량을 생각하면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런 대부분의 물리량은 벡터입니다. 벡터는 위치, 위치라고 하는 것이 벡터인데요. 위치로부터 출발해서 그 디라이브된 수많은 벡터들이 있어요. 그 위치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위치의 차이, 그 displacement라고 하는 게 벡터인데 가장 그 핵심적인 벡터죠. 이로부터 모든 물리량들이 거의 대부분의 물리량들이 벡터 성질을 갖고 있는 물리량들이 displacement의 성격으로서 튀어나온다. 이렇게 응용되어서 나오는 수많은 물리량을 총칭해서 displacement 하나의 성질을 이해하면 그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벡터라고 그 이름을 붙인다 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스케일러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는데, 스케일러는 크기는 있는데 방향성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으니까 크기를 지운, 벡터에서 크기를 지운 것은 벡터의 길이가 되겠죠. 그런 것들은 스케일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스케일러는 사실 자세히 보면 두 가지 물리량이 있는데, positive definite, 언제나 0보다 큰 물리량이 있고, either positive or negative, 또는 제로, 0이나 양수나 음수가 되는 물리량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스케일러라고 해요. 물론 숫자에서 수학에서 얘기하는 숫자는 단위가 없다고 했죠. 그런 단위를 다루지 않았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했는데, 단위가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단위는 그냥 파제티브라고 생각하고, 그 수학에서의 뭐 실수의 원소다 그러면 그냥 실수의 원소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물리에서 실수다라고 하면 어떤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그 단위가 있고 그 단위로 나누었을 때 남는 그 숫자, 그것이 실수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벡터의 표기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주로 bold face, 두꺼운 글씨로 쓰고, 두 번째 물리량은
단위를 제외한 단위와 우리 SI parentheses가 있었는데 뭐 메가, 기가 뭐 이런 것들 빼고 그 친구들은 전부 다 로만으로 발짝 세워서 쓰고 물리량들은 언제나 뉴여서 쓴다. 이탈릭으로 쓴다. 그리고 이탈릭이면 그냥 스케일라를 의미하고 이탈릭에다가 두껍게 해가지고 bold faced 이탈릭으로 쓰게 되면 그것은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랜 동안 그냥 V를 한 다음에 위에다가 화살표를 딱 붙이는 거 화살표가 있죠. arrow 그 화살표를 머리 위에 이고 다니는 친구들을 벡터라고 표현한다. 표기를 할 때는 두꺼운 거를 두껍다, 안 두껍다라고 얘기하기가 뭐 힘드니까 그냥 칠판에 쓸 때는 이렇게 위에다가 화살표를 붙이는 경우가 많고, 어, 정신 사나울 때 두껍게 딱 쓰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우리 강의 노트에는 거의 다 bold face로 표기를 해놨어요. 뭐 이거 여기에서 이제 다음 학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공부할 기회가 생기는데 그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벡터는 유클리디안 벡터가 아니라 공간 성분은 유클리드 공간에 있지만 시간 성분과 합쳐진 4차원 민콥스키 공간이라는 데 있어요. 이들은 보울드 페이스로 쓰지 않고 그냥 어, 너무 복잡해지니까 구별하기 힘드니까 또 표기법이 또 곤궁해서 그럴 때에는 그냥 다시 이탈릭으로 쓰고 표기를 합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고 했죠. 벡터는 출발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어요. 서울을 출발해서 대전까지 갔다. 이건 displacement에 해당하는데 그때 서울과 대전까지의 거리가 140 몇 킬로미터 되는데 그런 그 크기를 가지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것과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것은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나타내기 위해서 arrow, put an arrow on it. 여기에 여기를 꼬리라고 하고 머리라고 하는데 head and tail 그때 그 head에다가 화살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화살촉이죠. 그리고 출발점과 끝나는 점, beginning point, end point 그 위에다가 머리 위에 이렇게 화살표를 나타내주면 A에서 B, A를 시작 테일로 하고 B를 헤드로 하는 그런 벡터를 나타낼 때 이렇게 씁니다. 벡터는 먼저 그 물리량들은 산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산수가 덧셈도 있고 뺄셈도 있고 곱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고 여러 가지 셈이 있는데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이것들은 0으로 나누지 않는 이상 어떤 경우에서나 사직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고 얘기하죠. They are closed. 근데 이제 벡터에 들어가는데 벡터는 성분을 갖고 있는 다시 말해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그 실수의 연산보다 좀 더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수학에서 또 벡터 하면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하고 어, 매우 복잡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데 물리는 언제나 그 자연현상에 존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그럼 벡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의 변화인 displacement의 특성을 머릿속에 잘 되새겨 보면 벡터 스페이스가 만족하는 벡터 스페이스는 그 벡터들이 뭐 다 모인 그 집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어요. 자, 일단 뭐 벡터가 같냐 다르냐 이런 거 중요하겠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무엇과 무엇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벡터가 같다라는 벡터는
길이와 방향으로 결정된다. 다시 말해, 길이가 있는데 길이가 있고 방향이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거든요. 원에 있는 점들을 원의 중심으로부터 O로부터 화살표라고 이들이 이제 화살표들이 벡터를 나타내는데 이 친구들은 서로 다 다른 벡터가 되겠죠. 왜? 길이는 같지만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같은 벡터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출발점을 이렇게 딱 고정시킬 때 끝에 점도 같이 맞으면 된다. 자, 그것을 편리하게 나타내는 것은 평행 이동인데 translation 평행 이동인데 평행 이동을 해서 머리와 꼬리가 일치할 수 있다면 그것은 identical vector equivalent A and B are equivalent라고 했는데 두 개가 동일하다. 동일하다고 얘기하려면 overlap이 돼야 되는데 딱 겹쳐야 되는데 어떻게 translation을 통해서 겹친다. translation이라고 하는 평행 이동이에요. 자, 뭐 유클리드 기하학을 배울 때 그 평행선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그 선이 하나 있으면 그걸 평행 이동한다. 뭐 이렇게 하죠. 뭐 그럼 다른 평행한 두 선이 다른 선과 교차했을 때 뭐 이런 각도가 같고 뭐 이런 각도가 같고 뭐 막곡지각이고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자, 그렇게 하면 길이를 유지하면서 평행 이동해서 딱 일로 가져왔을 때 만들어지는 기하학적인 구조는 parallelogram, 평행 사변형이 돼요. 그 평행 사변형은 서로 마주보는 두 변이 항상 평행하고 길이가 같죠. 초등학생도 알죠. 자, 바로 출발점 trans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의 두 개의 벡터의 equivalence, 두 개가 같은가를 알아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평행 이동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평행 사변형을 딱 들여다보았을 때 평행 사변형에 마주보는 두 개의 변이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방향이 같다라고 하면 두 개의 벡터는 같다. 그 마찬가지로 B와 B 프라임도 서로 평행사변형의 마주보는 두 변이고 화살표의 방향이 같으니까 equivalent하다. 두 개의 벡터가 같다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translation을 통해서 overlap이 되면 그럼 두 개의 벡터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We denote the vector space as the set of vectors. 자, 이런 친구들을 다 모아서 호주머니에 집어넣어라. 그 호주머니의 이름을 vector space라고 한다. 자, 같은 걸 알았어요. sum. 자, 내가 대전에 갔다가 KTX 타고 대전에 갔다가 일을 보고 대전에서 다시 또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갔어요. 자, 결국 두 번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번 이동을 하고 두 번 이동하다. 결국 중간점은 빼고 시작에서 끝까지를 직선으로 이어라. 이것이 벡터의 합이다. 벡터는 각 하나의 변이 되고 길이를 갖고 방향을 갖고 있는데 두 개의 벡터를 더하면 그럼 두 번 걸어가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곧바로 걸어간 것이 벡터의 합이 된다. 그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정의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다. 그럼 여러 번 거쳐서 갔다라고 해도 그래서 되돌아왔다. 이 벡터,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무엇이냐? 처음과 끝을 점을 찍고 이어라. 이게 벡터이니까 처음이 여기 A였는데 쭉 돌아서 다시 A로 왔어. 자, A에서 A로 가는 벡터를 그리면 되고 A에서 A로 가는 벡터는 0 벡터가 되겠죠. 제자리로 돌아갔다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덧셈, sum of two vectors. sum은 어떻게 하냐? 벡터가 두 개 있을 때 두 친구들이 이렇게
이렇게 널려 있다. 이걸 어떻게 더하냐? 아, 머리와 꼬리를 이어라. 그럴 때까지는 트랜슬레이션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쭉 밀고 가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다음에 곧바로 시작과 끝을 연결하면 벡터의 썸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라고 하면 A하고 B 이렇게 가는데 이걸 트랜슬레이션을 해버리면 오더를 바꿀 수 있어. 순서를 바꿀 수 있어. 이건 B를 간 다음에 다시 이거는 B 더하기 A고 이것은 A를 간 다음에 또 B를 갔으니까 A 더하기 B. 그래서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는 같다. 너무 뻔한 게 평행사변형의 어, 그 서로 마주보는 두 변이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어떠하리 언제나 같은 대각선을 갖게 된다. 이건 너무 뻔할 뻔짜지. 이러기 때문에 벡터의 합은 가밀조트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 된다. 하늘에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뭐 수학책에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가면 일로 가고 일로 가도 일로 가고 일로 가도 항상 같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그러한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성질을 이해해서 결국 벡터,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벡터이다. 그러니까 그 수학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가르치기에는 좋아요. 연역적으로 세상에 다 그런 거야. 하지만 처음 배우는 사람은 물리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물리는 언제나 처음부터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추론을 해서 얻어내요. 그 연역적으로 하는 것은 그 가르치는 사람의 편의에 의한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연역적인 방법보다는 추론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머리가 좋아지고 그리고 과학자로서 그 지적인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줘요. 물론 이런 모든 경험들이 다 축적이 되어서 내가 어떤 지식을 다 쌓아내면 짧은 시간 안에 연역적으로 정리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학문적인 이해를 연역적으로 정리하는 걸 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연역적으로만 배운 사람은 필이 없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냥 주입식으로 배우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추론적인 이해가 완성이 된 다음에 그것이 여물때쯤 돼서 연역적으로 정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까지 거의 모든 수학 교과의 그 교육은 연역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그 지적인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큰 방해물이 되어 오고 있고 특히나 그렇게 거꾸로 배운 사람들이 물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 두 개의 벡터를 더할 때 이 친구들이 이제 같은 직선상에 있으면 더하고 빼고 하면 그 직선 1차원 공간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그게 방향을 틀어서 그거 두 개가 평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의 평면을 이루게 돼 있어. 직선이 두 개가 만나면 평면이 이루어진다. 그건 뭐 다 알 테니까. 평행한가 안 한가, 패러럴. 그리고 반대 방향 anti parallel. 심한 경우 그게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되면 perpendicular. perpendicular하면 orthogonal이라는 말이에요.
아무튼 perpendicular component가 수직 성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두 개의 벡터를 더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벡터 평행 사변형을 이루면서 이 친구들이 하나의 평면을 이루고 하나의 평면 안에 있는 벡터들을 우리가 코플래너, 코라고 같은 거고 plane, single plane 안에 위치한다고 해서 코플래너라는 말을 써요. 지금 본 바와 같이 displacement 두 개를 더해서 우리가 새로 어, 연속적인 displacement를 series of displacement들을 이렇게 모아서 더할 때는 우리가 벡터 에디션을 하게 되죠. 벡터 에디션은 commutative 하다.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상관이 없다. 항상 머릿속에 평행사변형을 그려보자. 패러렐로그램에 서로 반대가 되는 이쪽과 이쪽, 이게 이쪽과 이쪽 이렇게 합동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거나 똑같은 답변은 커뮤니티 그리고 여러 개를 더한다. 세 개를 더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얻어낼 때 그걸 이제 세 개를 더한다라고 하는데 이 세 개를 더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하지? 두 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세 개를 더한다. 아니면 여기에 요 마지막 두 개를 더하고 그리고 처음 걸 더한다. 어떻게 either way 어떻게 하든 그 결과물이 같다. 그런 것들은 또 결합 법칙이라고 해요. associative law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더해도 바뀌지 않는 것 무엇을 더했는데 자기 자신이다. 그러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거기서 끝에서 끝이 바뀌지 않았다. 그럼 시작과 끝이 같은 벡터를 나타내는데 그런 것들 누 벡터, 지로 벡터라고 하고 그 지로 벡터는 additive identity 더해서 바뀌지 않는 additive identity가 된다. 저런 거 어떻게 이게 있을까요? 두 개를 더해서 additive identity가 된다. A plus B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 어, 이게 갖다가 캔슬 시켜야 되는구나. A가 있으면 이 반대로 해서 더해서 0이 되는 걸 이름을 붙여서 마이너스 A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것을 additive inverse 더했을 때 additive identity 제로가 나오는 것을 additive inverse 덧셈의 어감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첫 번째 operation 첫 번째 연산 자, 벡터 한 개가 있다. 그 벡터의 길이를 바꿔라 하면 그 A 벡터에다가 앞에 실수를 곱해라. 그러면 그게 스케일링 팩터가 돼서 그것을 더블, 트리플 이렇게 길이를 늘리기도 하고 네거티브를 주면 반대 방향으로 주고 1보다 큰 거를 곱하면 길어지고 1보다 작고 0보다 큰 걸 곱하면 짧아지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걸 곱하면 짧아지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 이런 연산을 할 수 있다. 그걸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벡터의 길이라고 하는 A라는 벡터가 있을 때 절대값을 주면 벡터의 길이가 된다. 길이. magnitude. 그런데 그 A에다가 넘버를 곱한 다음에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결국 그 넘버의 absolute value에다가 그 벡터의 absolute value, 벡터의 absolute value는 길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세임을 하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길이를 알아낼 수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연산 규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길이를 배율을 바꾸는데 어떤 숫자가 합쳐서
비율을 바꿔라. 그러면 각각 비율을 곱한 것은 나중에 더해도 상관이 없다. 이러면 이제 distributive law가 되겠죠. 그 배분 법칙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누լ 벡터는 additive identity 그리고 마이너스 벡터는 additive inverse. additive inverse를 더하면 additive identity zero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그 스케일러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이런 좀 더 복잡한 연산을 산수만 덧셈, 뺄셈 뭐 이런 것만 했는데 그리고 숫자를 곱했는데 벡터 두 개의 연산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스케일러 프로덕트, 스케일러 프로덕트라고 해서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코사인을 알아내는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두 개의 벡터가 길이가 0이 아닌 벡터는 언제나 길이가 0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있을 때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코사인의 절대. 스케일러 프로덕트 표기는 낫을 가운데 점을 찍어주고 그거의 크기로 나눠라. A하고 B가 0이 아닙니다. A나 B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어떻게 되겠어? 이걸 일반화시켜서 A 절대값, B 절대값을 이쪽으로 곱해버리면 다음과 같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A나 B가 0이면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0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길이가 0인 경우에는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0이라고 하고 그리고 0이 아닐 경우에는 코사인 데이터를 결정하는 두 개의 방향, 벡터는 방향을 갖고 있으니까 두 개의 벡터가 서로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냐 이런 걸 결정하는데 코사인 세터로 결정할 수 있는데 코사인일 때는 코사인은 스케일러 프로덕트 나누기 각각의 크기로 나누어 주자. 이것이 스케일러 프로덕트 정의가 되겠어요. 자, 코사인 세타는 원이 있을 때 유닛 서클, 레디어스가 1인 유닛 서클이 있을 때 여기에 서클 상의 한 점을 얘기하면 이걸 코사인 베이타, 사인 베이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앵글 베이타라고 x축으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카운터 클럭와이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각도가 알려져 있을 때 x 좌표가 코사인, y 좌표가 사인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x 좌표가 이게 이제 코사인 베이타가 포지티브인 영역이 right side 오른쪽 그리고 코사인 베이타가 0보다 작은 영역이 이쪽 left side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자, 유닛 벡터. 유닛 벡터는 길이가 방향은 원래 그 벡터와 방향이 일치하고 길이가 1인 것을 유닛 벡터라고 얘기하는데 유닛 벡터는 어떻게 하느냐? 유닛 벡터 하기 위해서는 길이부터 정리를 먼저 해야지. 길이, magnitude. 이미 우리가 답을 다 알아. 왜? 코사인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코사인 중에 가장 간단한 코사인은 코사인 0이다. 코사인, 코사인 0는 1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여기에 좌표가 1타의 코일 때 1빵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1이에요. x좌표가 1이다. 코사인이 0이나 1이다. 그러면 A를 하면 A는 A의 절대값의 제곱이다. 코사인 0이다. 그럼 그 A는 A의 절대값의 제곱이다. 아, 그래서 A는 쓰기도 귀찮은데 그냥 A 벡터에다가 제곱을 해놓은 거 써놓자.
이 말은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아니라 그냥 이 말을 쓰기 귀찮아서 A 벡터의 제곱이라고 써놓은 건데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자기 자신의 길이의 제곱의 코사인 0인데 코사인 0는 아시다시피 1이니까 그 길이의 제곱이 벡터의 스퀘어가 다. 길이의 제곱이 그렇다면 길이는 무엇인가? 길이는 무엇인가? 플러스 스퀘어 루트 A 스퀘어가 된다. 이게 같다라고 풀면은 이게 이제 두 가지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positive definitive다. 언제나 0보다 크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positive value를 우리가 길이라고 한다. 그럼 그렇게 되니까 A의 길이는 언제나 스퀘어 루트 A 벡터의 스퀘어를 쓸 수가 있고 그 길이로 A를 나누어 주어라 했으니까 뭐 A의 유닛 벡터 A 방향의 삿갓을 쓰는데 이게 이제 유닛이라는 뜻이에요. 유닛 길이가 1이라고 하는 거 A 벡터를 자기의 크기로 나눠요. A 벡터를 자기의 크기 뭐 스퀘어 루트 A 스퀘어로 나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어떤 벡터하고 동일한 방향을 따라가고 길이가 1인 벡터를 찾아내려면 그것은 바로 그 벡터의 스퀘어, 다시 말해 스케일러 자기 자신과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하고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하면 magnitude 길이가 얻어지는데 그 길이로 그 벡터를 나눠주면 언제나 유닛 벡터를 얻을 수 있다. 유닛 벡터를 왜 자꾸만 얻으려고 하냐? 그것은 우리가 이런 점을 나타내는 것이 코디네이트인데 그 코디네이트 왜 괄호에 썼을까요?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 이 원 햇, 이 투 햇이라고 하는 사실은 유닛 벡터의 개수로 벡터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게 바로 데카르트의 방법. x 벡터를 x축의 유닛 벡터의 x라는 그 스케일링 팩터를 곱하고 y축에 e2 햇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에다가 그 길이의 비율을 곱해줘서 써 놓은 건데 이렇게 쓰는 게 귀찮으니까 이것을 x, y라고 하고 요 안에는 사실은 이 x와 y는 스케일러죠. 스케일러를 어떻게 벡터로 표기하냐? 두 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x 방향과 y 방향의 그 기본적인 방향을 결정해주는 유닛 벡터를 가정하고 그걸 숨겨놓은 상태에서 그 유닛 벡터의 개수들을 컴포넌트라고 해서 그 컴포넌트만 좌표만 써줬다. 이런 좌표로 표기하는 방식 이런 거를 애널리틱 지오메트리라고 하는데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가 애널리틱 지오메트리를 만나서 누가 만들었다고 카테이시안 코디네이션을 쓰는 이유가 데카르트가 만들었다고 했죠. 데카르트의 철학적인 업적보다 천만 배, 수십억 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제공했다라는 거죠. 사람들 아무도 몰라. 정말 무식한 거예요. 어. 존재하건 뭐하건 이 숫자를 만들어서 이 코디네이트로 벡터를 뜨게 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의 단적인 예가 이 코디네이트로 해야 되니까 모든 기하학적인 문제가 산수로 바뀌어요. 직선의 방정식, 뭐 원의 방정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그러니까 방정식은 사람들이 2차 방정식으로 너무 잘 풀거든. 그걸 하니까 유클리드의 최초의 공리 중에 오버랩되는 것들이 발견이 되었다. 애널리틱 지오메트리의 성공이야. 그만한 성취가 없는. 그래서 수학 교과서들이 다 애널리틱 지오메트리를 쓰는데 데카르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것들이 다 물리 문제를 편리하게 풀기 위해서 개발해 놨다는 것을 사람들 아무도 몰라.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무지한 거가 되겠죠. 자, 카테시안 컴포넌트.
드디어 이제 데카르트가 나왔어요. 데카르트는 이 3차원 유클리드 공간, 우리는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살고 있어요. 공간에 있었어요. 물론 어, 상대성 이론을 꼭 써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대충 해도 맞는 영역에서 살고 있는데, 물론 어, 우리가 이제 뭐 GPS를 쓴다거나 그걸 뭐 거의 매일 쓰게 되죠. 그걸 쓰려면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알아야지만 돼. 물론 뭐 몰라도 그냥 사서 쓰면 되는 거니까. 자동차에 다 달려져 있고 택시에서도 다 그냥 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에라가 상대성 이론이 없으면 하루에도 십몇 킬로미터씩 오차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십몇 킬로 뒤에 우회전하라고 시그널이 나오면 그 GPS를 누가 쓰겠어요? 어,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너무나도 그 현대 물리학의 그 결과물을 공짜로 잘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도 50원, 100원씩 알아서 갖다 바치지만, 이렇게 소중한 지식과 이런 것들을 제공한 사람들에게는 감사한 마음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는 우리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카테시안 컴포넌트는 1차원의 경우에는 한 개의 수직선, 뭐 0, 1이 있다. 여기에 사실 E1이라고, E1 해시라고 하는 유닛 벡터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었어. 그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요것만 갖고 이게 수직선입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면 수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저렇게 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방향이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다 지워버리고 숨겨놓고 요걸 안 써놨다. 자, 이제 유닛 벡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E1이고 E2라고 해봅시다. 이 두 개가 데이터가 0이면 두 개를 쓸 필요가 없고 하나만 쓰면 되고, 데이터가 0이 아니게 되면 서로 다른 방향이 되니까 2차원 평면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에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뭐 예를 들어 이런 3차원 공간이 있다면 우리가 방향 3개를 지정해서 그 방향으로 얼마, 이 길이의 x배를 가라, 이 길이의 어, y배를 가라, 그리고 이 길이의 z배를 가라. 그러면 만들어지는 큰 패러럴 파이프가 생길 텐데, 여기에서 시작점에서 여기까지 곧바로 가는 것을 x, y, z라고 쓰는데, 그 사실은 이것은 x 곱하기 2원, y 곱하기 2, z 곱하기 3라고 하는 세 개의 서로 다른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들을 합친 결과물이다라고 하는데, 이 성분들을 우리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하고, 카테시안 카텐시안 코디네이트가 곱해지는 요것들을, 요 벡터들, 방향을 갖고 있는 유닛 벡터들을 카테시안 유닛 벡터, 카테시안 유닛 벡터라고 합니다.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이용하는 장점은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가 매우 편리하다라고 했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어떤 right triangle, 직각삼각형, 2차원 평면이라고 하면 여기 원점이 있다, O가 있다면 여기 x, y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게 x가 되고 여기 y가 되니까 이 길이는 스퀘어 루트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손쉽게 알잖아요. 그 원을 그리면 원의 궤적이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이퀄즈, 이게 레디어스라고 하면 a 스퀘어 이렇게 된다는 거. 이 데카르트가 가르쳐주는 게 애널리틱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 이게 바로 카테시안 코드, 카테시안 코드. 그리고 요 각각의 방향의 유닛 벡터, 카테시안 유닛 벡터라고 한다. 3차원에서는 E1, E2, E3 세 개가 있다라고 했죠. E1, E2, E3 해석을 해봅시다.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수직인 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식이 지저분해진다. 따라서 여러 개의 벡터가 있는데 코사인 데이터를 생각했는데 코사인 세타는 A 벡터 B 벡터 나누기 A 벡터의 길이 B 벡터의 길이라고 했는데 코사인이 0이 되는 걸 생각. 같은 성분은 한 번 써먹었으니까 필요 없다. 이중으로 하면은 산수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만약에 벡터를 쓰려면 여기에서 일로 가는데 나타낼 수 있는 덧셈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막 정신병자 같이 막 돌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도 상관은 없는데 깔끔하게 하자. 2중, 3중으로 지워지고 그런 거 다 날려버리고 꼭 그만큼만 가야만 하는 거를 선택을 하려면 세 번의 시도로 붓의 타치를 세 번만 하면 되게. X 방향으로 얼마, Y 방향으로 얼마, Z 방향으로 얼마 이렇게 딱 해서 그렇게 표기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유니크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 좌표가 X 벡터와 Y 벡터가 같다 이렇게 했을 땐 그 X의 성분 X1, X2, X3 이 Y의 성분이 Y1, Y2, Y3 이거 두 개를 비교할 때 좌표가 이게 당연히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같도록 만들어진 것만 배워서 그런데 아무렇게나 하면 이 좌표가 같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벡터는 같은데 좌표가 같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리던던트하게 표현해요. 그래서 리던던트한 이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기하는 것이 데카르트의 방법이다. 카테시안 코드를 쓰는 거다. 자, 그래서 베이시스가 있다면 이 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과 성분이 하나도 겹치는 게 없게 수직으로 잡아서 이 2를 잡고 그리고 이 3hat은 이것과 또 겹치지 않게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를 잡게 되면 이 친구들은 서로 스케일러 프로덕트가 ei hat, ej hat 하면 이것이 델타 ij가 돼요. 델타 ij라고 하는 것은 크로네커 델타라고 하는데 서로 같을 때는 1이고 서로 다르면 0이에요. 같은 것은 E1 hat, E1 hat 같은 것은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이지만 E1 hat, E2 hat 이렇게 하면 서로 수직이니까 코사인 스타가 0이라 0이 되게 때로는 E1 hat을 I hat, E2 hat을 J hat, E3 hat을 K hat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수직인 유닛 벡터들을 이용해서 임의의 벡터를 전개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A1, E1 hat, A2, E2 hat, A3, E3 hat.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linearly independent 하다고 해요. 베이시스들은 서로 베이시스는 서로 수직일 필요는 없지만 베이시스들 중에 수직인 셋을 찾게 되면 이 코디네이트가 항상 유니크하게 표현되고 가장 단순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클리드 공간의 벡터라도 서로 수직인 유닛 벡터를 이용해서 그것을 베이시스로 잡으면 그것에 대한 얘네들 코디네이트 이거는 베이시스
표기할 수가 있고 그 각 성분은 그 방향의 유닛 벡터와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로 표기할 수가 있다. 왜? EI hat과 EJ hat은 1 아니면 0인데 i와 j가 같을 때는 1이고 i와 j가 서로 다르면 0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2차원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쉽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E1 hat, E2 hat 방향의 그 성분으로 나타나면 A라는 벡터는 AX라는 컴포넌트, AY라고 하는 컴포넌트, AX는 A1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죠? AY는 A2라고 쓰기도 하고. 3차원으로 확장을 시켜도 마찬가지. 유닛 벡터 E1 해시 있고, E2 해시 있고, E3 해시 있고, 그것의 앞에 나오는 기수들이 컴포넌트로 나타나서 임의의 벡터를 표기할 수 있고, 그때의 코디네이트는 uniquely defined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은 I hat, EJ hat, 델타 IJ가 된다는 거 동일한 말이죠. 자, 이제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해보자.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하면 컴포넌트를 쓸 때 A1, E1 hat, A2, E2 hat, A3, E3 hat, 스케일러 프로덕트 B1, E1 hat, B2, E2 hat, B3, E3 hat 이렇게 식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전개를 하게 되면 A1, B1, E1 hat, E1 hat, A1, B2, E1 hat, E2 hat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겠지. 보면 E1 hat, E1 hat은 1이고 E1 hat, E2 hat은 0이고 하니까 결국 이 인덱스가 동일한 것만 살아남게 돼서 그것이 A1, B1, A2, B2, A3, B3 각 성분의 곱의 합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것은 언제 어디에서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카테시안 코딩. 카테시안 코딩에서 확장해서 오토고널 코딩에서 베이시스가 서로 수직일 때 그리고 베이시스의 크기가 항상 1일 때 그럴 때는 그 컴포넌트의 곱으로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어요. 이 산수가 그렇지 않으면 3, 3은 9, 9개의 항이 나타나게 되는데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3개의 항의 합으로 나타나게 되는 장점이 있다.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쓰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넘버들이 이렇게 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더해야 된다. 어떤 규칙성을 갖고 1, 1, 2, 2, 3,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게 되면 이런 좌표에서 카테시안 좌표계에서 계산하는 데 매우 편리하게 되는데 A1, B1, A2, B2, A3, B3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적어요. A1, A2, A3, B1, B2, B3 이렇게 해서 그냥 표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row 벡터라고 하고 이것을 세워져 있으니까 컬럼 벡터라고 해요. row 벡터와 컬럼 벡터의 곱으로 무엇을 A.B라고 하는 것을 계산했는데 카테시안에서는 이렇게 쓰였다. 이렇게 쓰는 것을 요거하고 다 함께 A는 row 벡터로 B는 컬럼 벡터로 해서 벡터, 로우 벡터와 컬럼 벡터의 매트릭스 프로덕트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 이렇게 썼다면 뭐냐?
맨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해라. 두 번째 것끼리 곱해라. 세 번째 것끼리 곱해라. 그리고 다 더해라가 이렇게 쓰는 표기의 의미예요. 그래서 매트릭스 프로덕트를 우리가 정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단 이거 row가 있으면 A, B, C라는 row가 있으면 그것을 T를 붙이는 게 transpose라고 하는데 그것을 컬럼으로 세워라. 또 A, B, C 컬럼인데 이걸 transpose 했던 이것을 row로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transpose. 그래서 A.B라고 하는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쓰게 되면 매트릭스 프로덕트의 형태로 써서 각 벡터를 로우 벡터, 하나는 로우 벡터, 하나는 컬럼 벡터, 로우 벡터, 컬럼 벡터에 곱으로 쓰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유용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A 스퀘어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1, A2, A3에다가 A1, A2, A3를 하는 것이니까 A1 스퀘어, A2 스퀘어, A3 스퀘어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벡터의 스퀘어는 각 코디네이트의 스퀘어의 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 이것을 확장해서 로우 벡터가 여러 개 있는 것은 n개의 로우가 있다. n rows라고 하고 여기에 n columns 컬럼이 n개 있으니까 n columns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m by n matrix라고 이름을 줘요. 이거 넘버를 이렇게 놓아. 그리고 그것에 transpose를 한다라고 하면 row를 컬럼으로 바꾸라. 여기서 1에서부터 n까지 갔죠. 여기서 1에서부터 n까지 이 나열을 이렇게 row를 컬럼으로 바꾸고 이 row를 이 컬럼으로 바꾸고 이 row를 이렇게 컬럼으로 바꾸는 transpose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transpose.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매트릭스를 자연스럽게 소개를 했는데 매트릭스는 어디에 편리하다?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의 컴포넌트를 이용한 벡터 연산에 특히 스케일러 프로덕트 매우 편리한 것입니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계산을 계속 하려고 하면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필요한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아까 row를 앞에 놓고 컬럼을 곱했듯이 row와 컬럼은 곱해지는데 만약에 가운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곱해보면 알지만 1, 1, 1, B1, B2, B3를 곱하면 이거는 처음에 B1 그리고 두 번째 거 요거하고 이게 첫 번째 요거하고 곱하면 B1만 남죠. 요거하고 곱하면 B2만 남죠. 요거하고 곱하면 B3만 남죠. 뭘 곱해도 그대로 가네. 그래서 이것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해요. 뭐하고 같아? 아까 크로네커 델타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서로 같은 경우에는 1이고 서로 i하고 j가 서로 다를 때에는 0이 된다라고 했죠. i와 j가 다른데 전부 다 0이 된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풀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여기 해답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prove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거의 답을 다 가르쳐 준 상태에서 여러분 따라서 계산을 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벡터가 있고 어떤 유닛 벡터가 있으면 그 유닛 벡터하고 패러렐 하냐 perpendicular한가 이 두 가지 성분을 나눴을 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아이디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는 베이시스 벡터를 서로 다 수직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평행인 것을 찾아내려면 이렇게
되겠어요. 수직인 것을 찾아내면 평행인 것, 요게 평행인 건데 이 평행인 것으로 빼준 것이 수직인 것이다. 뻔하죠. 평행인 거를 어떻게 찾아내냐? 그것은 A는 A하고 평행인 것은 그것의 길이는 N하고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하면 되기 때문에 A하고 N하고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하면 이것은 A의 평행인 것은 N의 평행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가? 물음표. 그러면 N 햇의 물음표인데 여기다가 A.N을 해보는 거죠. 여기다가 그 A 패러렐은 N의 X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A 패러렐하고 N 햇을 곱하면 이것은 X가 되네. 아, N 햇하고 A 패러렐하고 하면 X가 되는가. 그런데 여기에 수직인 성분이 있다면 A는 A 패러렐하고 수직인 성분의 합일 텐데 N을 닫다가 여기다가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하면 이거가 나오지만 N 닷 펍도 나오겠죠. 수직인 것은 서로 수직인 거의 스케일러 프로덕트가 없어지니까 N 닷 A나 N 닷 A 패러렐이 같구나. 그래서 이것이 결국 A 닷 N 햇하고 같기 때문에 그 X라고 하는 그 계수가 N 닷 A 하고 똑같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수평과 수직인 성분을 안다고 했을 때 수직인 성분은 전체에서 수평을 빼야 되는데 수평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걸 빼준 게 바로 수직 성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뭐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원주각은 90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것을 이제 실제 벡터를 이용해서 표기하면 매우 손쉽게 풀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애나리틱 지오메트리를 이용했을 때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양한 문제들을 봐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셀프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가이드를 하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분을 꺼집어낸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계산해보면 알겠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원햇의 성분을 꺼집어내는 프로젝션 오퍼레이터.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A라는 벡터를 표기하면 컴포넌트로 1, 2, 3 카테시안 컴포넌트가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아까 저 매트릭스에다 보거든. 1빵빵, 빵빵빵빵빵빵 하고 A1, A2, A3를 곱하게 되면 로우가 여기에서는 맨 앞에 A1만 읽히고 다음은 다 빵이니까 빵빵 A1 빵빵 A1 빵빵을 이런 표기로 리니어 컴비네이션 속에 A1, E1 해시나 이 친구는 XS의 패러렐한 성분만 끄집어내는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다. 같은 방식으로 빵빵빵하고 빵일빵 여기는 빵빵2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것을 곱해주면 뭐가 얻어지냐면 0A2 0 이걸 곱해주면 00A3 이래서 Y 성분, G 성분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잘 보면 세 개를 다 모아놓으면 111 이렇게 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방향의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다 더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는 이 직교좌표계 표현을 써놨는데 우리가 별을 본다든지
했을 때는 구면 좌표계, spherical polar coordinate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지구 표면에서의 좌표계도 마찬가지 위도, 경도 이런 spherical polar coordinate. 스페셜 폴라 코디네이트가 세타라고 하는 것이 G축에서부터 세타만큼 떨어지고 여기 X축, Y축이 있으면 여기서 빙그르 이렇게 돌아가서 어지무다는 거 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위도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위도. 이건 경도하고 상관이. 자, 위도는 사실은 적도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재지. 근데 이제 그 G축, 북극성에서부터 각도를 재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이걸 세타로 보통 물리 문제로 볼 때는 이걸 세타로 줘요. 그렇게 표기를 하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손쉽게 알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 다음 문제는 원주에 있던 어떤 x라는 벡터가 있는데 원주상에서 움직이면 이게 이렇게 수직으로 그 접선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해서 x 제곱이 컨스탄트인 그런 상황에서는 이걸 미분을 하게 되면 2x dx 콜 G로가 컨스탄트니까 미분하면 0이죠. 이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라고 하면 x 다 x의 시간 미분이 항상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따라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하겠습니다.